안녕하세요. 사고보상TV 손해사정사 한정인입니다. 우연찮은 사고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거나 교통사고 이후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안쪽에서 앞뒤로 교차하는 두 개의 인대를 말합니다. 정강이가 앞으로 밀리지 않게 잡아주는 게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뒤로 밀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게 후방 십자인대입니다. 이 인대가 끊어지면 무릎이 흔들리고 빠지는 느낌이 들며 재건수를 해도 대부분 흔들림 증상이 남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골절과 다르게 영구적인 장애로 평가되고, 만약 이 사고가 배상 책임 사고로 인정된다면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인대 파열처럼 큰 부상을 입으셨을 때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에서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교통사고나 배상 책임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중 다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장애급여가 산정되는지 상황별로 보험금 산정 방식과 실제 보상 규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후유장애 평가는 개인보험, 배상책임사고 또는 산재보험 모두 동일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바로 무릎의 흔들림 정도, 즉 동요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동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릎에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움직임을 측정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텔로스나 KT2000 같은 객관적인 검사 장비가 사용됩니다. 검사 결과는 건강한 쪽 무릎과 다친 쪽 무릎의 동요 차이를 미리 단위로 비교하게 되며, 이 차이가 곧 장애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결과가 단 1mm만 달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나 보험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보험입니다. 개인보험은 본인이 직접 가입했거나 회사에서 들어준 단체보험까지 포함됩니다.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손해보험에는 상해 후유장애, 생명보험에는 재해장애급여금이라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 이상부터 보장하는 약관인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담보가 있고 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동요장애가 인정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요 수치에 따라 장애율이 5에서 20%까지 인정됩니다. 건축과 환측의 동요가 5mm 이상 차이 날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의 5%, 그리고 10mm 이상 차이 날 경우에는 10%, 15mm 이상은 2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은 가입 금액에 인정된 장애율을 곱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1억 원이고 장애율이 10%라고 하면 보험금은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 계산대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후유장애 진단서만으로는 지급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료 자문을 통해 추가 확인을 요청하거나 측정 수치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실제로는 1mm 단위의 동요 차이로도 장애율이 바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치가 조정되거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배상책임 사고, 즉 상대방의 과실로 다친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와 업무 중 다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합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은 29%까지 인정되고, 실무상 경도, 즉 5mm 미만일 경우 9.6%, 5mm 이상 10mm 미만일 경우 14.5%, 10mm 이상일 경우 19.3%에서부터 29%까지 평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요가 11mm라면 노동능력 상실률은 약 20% 전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십자인대 파열은 한시장애가 아니라 영구장애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구장애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면 장애 기간이 65세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금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동요를 1mm라도 줄이려고 하거나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사고의 경우 치료 종료 후에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 청구는 산재종결병원 또는 수술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장애급수평가가 진행됩니다.
장애급여는 장애급수에 따라 해당하는 일수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일시에 지급됩니다. 십자인대 파열에 해당하는 장애급수는 14급, 12급, 10급, 8급이며 14급은 55일치, 12급은 154일치, 10급은 297일치, 8급은 495일치입니다. 만약 평균 임금이 10만 원으로 산정된 재해자라면 10급으로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외에 일시금으로 2,970만 원의 장애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받으셨다면 개인보험은 물론이고 상대방이나 기관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이 꽤 큽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단 1mm 차이로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노동능력 상실률 5% 차이로 수천만 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잡한 내용일수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